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 화, 수 이제 3거래일째 진행이 되는데 계속 하락 추세, 큰 하락은 아니지만 오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장 거래량도 오늘 그렇게 많지도 않고 수급에서도 특별한 움직임들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아서 한 2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이 오히려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은 약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CPI 지수를 좀 체크를 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CPI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시장에서 또 방향을 잡아야 할지 방향성은 또 내일 잡거나 뭔가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투자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지만 좋은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해두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전략을 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20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잘 체크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손절 라인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설명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을지. 자, 일단은 그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ST팜을 시작으로 해서 JW중해제약, 네이버, 테라제니텍스, 현대무벡스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한국 맥널티, 제일파마홀딩스, 디스플레이텍, 한창산업 1승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지금 딱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시면 이 링크가 공개되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도 당연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이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 이
네, 죄송합니다. 이 ST팜은 그 신약 원료 의약품 및 제너럴 그 원료 의약품 제조 판매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그 처리가 가능한 그 차별화된 밸류 체인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3월에 유럽 소재 그 다국적 제약사와 올리고 핵심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관련된 그 원료 핵심 원자재 관련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연결 그 기준 영업이익이 37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5억 원보다 약 591% 증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컨센서스 하회를 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EU에서 그 핵심 의약품법 추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 이슈가 단순히 일시적인 이슈로서는만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EU 핵심 의약품 그 법 관련된 추진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일부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추가 조정 시는 오히려 지금은 그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ST팜 오히려 조정 나올 때 더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태건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전문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두나 액상 그리고 뭐 믹스 커피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생두부터 원두까지 가공 제품을 통틀어서 커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스턴트 커피부터 그리고 로터스리 제품까지 전 제품의 라인업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동종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대형 유통 채널에서 뭐 슈퍼나 편의점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도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폭우라든지 이상 고온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황에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되고요.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사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한국 맥널티의 자회사 자회사인 맥널티 제약이 완제의약품이나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내시경 점막하 주입제 신제품의 품목 허가를 이제 식품의약안전청에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이 완료된 만큼 이제 주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맥널티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건 전문가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두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이고요. 네. 이 J그룹의 그 계열 그 제약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 대한 이슈는 지난 1월에 그 독일 머크와 AI 활용 신약 원료 의약품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지난 3일이죠. 지난 3일에 독일 머크가 대전에 그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JW 중해제약이 어느 정도 이 이슈에 따라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일부터 굉장히 좀 크게 급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좀 셀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기업은 이달 3일부터 그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연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순매수세도 연속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은 일시적인 단기 조정이 좀 더 나와준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그 3월 그 말부터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2만 한 5천 그 6천 원 부근에서 좀 저항을 좀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돌파할 수 있는 2만 6천 원대 구간을 돌파하기에는 단기간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재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W 중해제약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 갈게요. 네,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제일파마홀딩스. 네,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관리를 한다든지 임대업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회사로 이 제일약품과 제일헬스 사이언스 등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미국 FDA 그리고 일본 오츠카 제약과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 개발한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신약을 허가를 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아빌리파이 아심투피라는 이 신약이 이제 이 허가 신청서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향후 이 승인을 한 만큼 이런 오츠카 제약과 그리고 이 덴마크사의 룬드백이 개발한 이 조현병 치료제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츠카 제약과 합작한 합작법인 한국 오츠카 제약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관련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오츠카 제약의 이제 지분을 22.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법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향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살짝 좀 눌림목이 좀 나옵니다. 다만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일파마홀딩스까지 두 분 다 오늘 좀 눌릴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고 네이버. 이 네이버는 지금 제가 봤을 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네이버는 그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플랫폼, 커머스, 광고, 핀테크 등의 다양하게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다양한 그 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사업 영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조 2,80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3,305억 원, 그러니까 9.5%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는 커머스와 핀테크 부분의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면서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들의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네이버는 아마 6월 말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올해 7월에 공개되는 서치 그 GPT 서비스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퍼 클로버 X로서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6월 말까지는 챙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그 주가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아래에 그 두터운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3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3만 원 이후에만 잘 안착이 된다 한다면은 25만 원까지도 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최근에 실적 발표 잘하고 주가 좋은 흐름인데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기차 충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K칩스법 개정안을 이제 입법을 예고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울산에 2조 원 가량 또 이제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투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재부가 국가 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대상들을 좀 발표를 했고 여기에 전기차 생산 시설, 전기차 충전 기술 및 시설 5개 기술이 좀 포함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선정이 된다면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의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도 굉장히 이제 자동차를 좀 잘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순위들이 계속 이제 레벨업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유증 참여의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디스플레이텍이 한국 전기차 네. 충전 서비스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스플레이텍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관 소장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그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테라젠 이텍스. 이 테라젠 이텍스는 그 의약품 제조 판매와 또한 유전자 서열 분석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사실상 유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항암 신약 개발 업체인 그 메드팩토의 지분을 크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연계점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3억,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상 유전자 기업과 바이오 기업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그렇게 결코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테라젠 이텍스가 테라젠 바이오의 지분 100%를 또 보유를 하고 있고 테라젠 바이오는 또 테라젠 헬스를 좀 분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월에 롯데 헬스케어가 테라젠 헬스의 경영권을 좀 인수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매드팩토와도 좀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롯데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그 매드팩토와 테라젠 이텍스가 항암제를 포함한 신약 사업 확대를 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매집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까지 설명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 네,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연말, 인산, 아연 등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연말 같은 경우 그리고 인산 아연 같은 경우 선박이나 컨테이너 그리고 이제 철 구조물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로 이제 모터 구동 방식을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한창산업은 소프트 페라이트 합성용 기초 원료로 자체 보유한 특허를 통해서 이제 고순도 산화망간을 생산하고 있는 뭐 국내 유일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봐도 무방할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이제 과거에 방사능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다시 재부각될 때마다 이제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이제 상장사로 부각이 계속됐었던 그런 과거 이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과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창산업이 지금 10,000원대부터 꾸준하게 19,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뭐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오늘 그래도 양봉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꼬리에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재료들이 부각이 된다면 고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네, 이 현대무벡스는 IT 서비스 및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AWS 기반 클라우드 사업을 또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시장성이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지난 18일 그 444억 원 그리고 20일 288억 원 규모의 그 2차 전지 전극 조립 공장에 대한 물류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을 2건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봤을 때는 그냥 물류 자동화 그 공장에 대해서만 이슈가 있을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제조 공정 물류 사업 수주에 따른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2차 전지 제조 공정 물류 사업 수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적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약 상대방 요청에 따라 그 발주기업 그리고 사업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회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향후에 또 다시 한번 재부각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외화 계약으로 또 해외 프로젝트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수주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고요. 작년 6월에 그 네이버 제2사옥 그 1784에 대한 로브포트 공급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네이버 제2사옥과 관련된 이슈는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서도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무백스까지 설명 들었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5번째요. 네, 5번째로 1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승 같은 경우에는 선박, 장비, 그리고 뭐 부품 등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승이 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 장비 사업, 조선 LNG 사업, 그리고 소재 사업, 뭐 이런 갖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진중공업의 자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어제 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도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급등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이 LNG 관련된 이제 수주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기자재들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매 시장이 개방이 되려면 이제 민간 LNG 수입사들이 공공발전소나 도시가스에도 도시가스사에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유럽이 LNG 터미널 공사했을 때 급등을 했었던 이런 이력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스를 제한했었던 이런 이력들, 그리고 조선사가 이제 LNG를 대량 수주했었다라는 이런 과거 이력들을 부각이 될 때마다 이제 슈팅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LNG 정부에서도 민간에 개방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 만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승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차례차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알려드렸던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시장의 상황 지금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CPI 발표를 주시하면서 경계감이 본격적으로 증시에 드리워졌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여전히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0.13% 하락한 2,50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하락하면서 833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료 곡물주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흑해 수출 선박 검사가 재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7일에서 8일 동안 이 흑해 출입 곡물 화물성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부가 곡물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밝힌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에 대한 검사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유엔이 약속했던 자국의 농업과 비료 업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으면은 오는 18일 곡물 수출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 해당 소식으로 또 관련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지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일산호는 6% 이상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6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주산업과 고려산업도 현재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누부와 샘표는 각각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 식약처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화장품 수출 비중의 50%에 육박하는 중국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과 중국 화장품 분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12일까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가급의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장품주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개별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바로 장 출발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현재 12,83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대비 30%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400% 폭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그대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인그루드 랩도 현재 상한가 그리고 오가니티 코스메틱까지도 상한가에 직행한 모습입니다. 또 클리오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을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44%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55% 오르면서 2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애경케미칼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이 최근 중국 체리 자동차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비싼 리튬 대신에 저렴한 나트륨으로 대체한 배터리가 나트륨 배터리인데요. 이 해당 소식에 나트륨 2차 전지용 소재 첨가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케미칼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출발과 동시에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주가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2% 오르면서 2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의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알려드리는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궁금한 점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 더 준비된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소개해드립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심팩을 시작으로 현대공업, CJ시프트, 로보스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실리콘2, 세종공업, 유라테크, 자이SND, 그리고 MK전자 10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해드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저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이태건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6번째 종목은 심팩입니다. 이 심팩은 사실상 그 금형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그 프레스 전문 생산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이 금형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그 제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알루미늄은 다이캐스팅 그리고 플라스틱은 사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프레스는 전혀 좀 다른 분야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최근에 좀 이슈를 찾아보다 보니까 포스코 DX와 그 심팩 포항 1공장 그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좀 나와 있기 네.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스마트 생태 공장에 대한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부에서 중견기업 혁신펀드 27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견기업 혁신펀드 1호에서 출자자금 100억 중에 심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심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심팩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4월부터 추세가 굉장히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면서 흘러가는 모습이고 사실상 매물대가 5,800원에서 6,200원 사이의 두터운 매물대를 뚫고 지금 현재 주가가 안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이 구간을 뚫어낸 힘은 그 기관의 매수세를 통해서 뚫어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두터운 그 매물대가 저항 구간에서 지지 구간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다.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심팩 봤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흐름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어제부터 먼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오늘 정부에서도 발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갖고 있는 이 역직구몰이라든지 그리고 K-뷰티 이런 브랜드들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약 150여 개국에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국이 국내하고 사이가 조금 좋지 않았을 때 최근에 이제 이 화장품주 관련주들, 면세점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리콘2는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중국과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주가도 저점 부근에서 좀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칠레, 베트남, 쿠웨이트 등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부분에서 해외 매출이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더딘 경기 회복으로 소비자들의 중저가 화장품 소비가 좀 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조선미녀 등 중저가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가 양호하게 매출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좋습니다. 실리콘2까지 봤고요. 자, 이제 반 소장님의 7번째 종목입니다. 네, 7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예, 현대공업은 자동차 내장재 그 전문 생산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주요 매출처는 그 현대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에 따라 굉장히 좀 더 주가의 탄력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7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 또한 그 영업이익이 11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도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기업에는 그 테슬라가 연내 그 4680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해당 제품의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좀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이 현대공업 역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그 현대공업은 지난 21일 재작년에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개발사인 앰프리우스가 있는데 네. 여기에 그 140만 달러에 대해서
그 지분 투자를 좀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엠프리우스를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엠프리우스는 그 2차 전지에 대한 실리콘 응급제 개발 업체로서 제조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와 협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현대공업이 지분 투자를 했다 보니까 이걸 통한 모멘텀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그 현대공업은 2021년 최고가가 11,800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네. 좋습니다. 자, 현대공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 네. 세종공업도 뭐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부품주 역할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음기 머플러라든지 뭐 정화장치 이런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배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30%로 1위에 이제 랭크가 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이제 대부분이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에게 납품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현대차의 한 48% 정도, 기아차의 17.5%, 그 외에 뭐 현대모비스 16%, 그리고 뭐 글로비스나 현대위아 이렇게 현대나 기아차 그룹에게 실질적으로 다 합치면 80%가 넘는 매출을 네.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나 중국 그리고 유럽 등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요 이제 생산 거점에 세종공업도 동반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공장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어제도 이제 현대차가 29년 만에 대규모 국내 공장 투자 발표를 했듯이 울산에다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세종공업의 본사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먼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오늘도 좀 밀리지 않고 소폭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공업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종공업까지 함께 종목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프트. 네, CJ 시푸드는 그 수산물 가공식품 전문 업체로서 사실상 어묵, 맛살, 그 유부, 김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다소 좀 실적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1,300만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99.1% 감소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 CJ 시푸드는 연말에 돼서 CJ 제일제당과 대규모 그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인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준을 따졌을 때는 뭐 올해 그 11월, 12월에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 전형적인 그 스케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한국 전문가들을 이제 그 현장 시찰단으로 파견에 대한 네, 합의를 그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진행이 되어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은 파견 시 사회적 이슈를 통한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관련주에 대한 테마로서 일시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좀 접근을 해보신다 한다면은 그 비중을 좀 크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비중을 적게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시푸드는 단기 이슈 테마로 한번 반짝 오를 때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네,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 유라테크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차가 투자하는 이런 방법, 방향 등, 그리고 정부 기재부가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 뭐 함께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사고요. 현대차 1차 협력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충전 사업들도 제가 이제 일부에서 이 디스플레이 텍을 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제 유라 코퍼레이션 자회사죠. 전기차 제네시스 GV60의 무선 충전 기능
인공지능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같은 이제 이슈들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충전 서비스,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울산에서 전기차 그리고 생산 공장들을 2조 원 가량 투자 발표를 좀 진행을 했고 기재부에서도 국가 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들을 발표를 한 만큼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조금 부각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유라테크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적자가 좀 났기 때문에 저점을 좀 이제 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부터 2분기 점진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이 유라테크에 대한 모멘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라테크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계속 소개해주고 계세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네, 그 다음 종목은 그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이 로보스타는 사실상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다라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모빌리티 로봇 제품군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에 또한 반도체 장비 관련된 로봇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테마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기업에 좀 특징이 있다 한다면 최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한 3월달에 그 로봇 그 튀김용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로보스타 역시 좀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그러한 이슈가 지금 그 어느 정도 없어지면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폭을 좀 세게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상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총 10건의 그 MOU를 체결을 했는데 특히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있었고 또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로보스타가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부가 그 첨단 그 로봇 산업과 관련된 1.0이 그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는 좀 더 나와줄 부분들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기업은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3월부터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하락폭을 좀 막으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다시 재차 4만 원까지도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 하나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정관님. 네, 자이 S&D입니다. 네. 자이 S&D 같은 경우에는 GS그룹의 자회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 그리고 주택 사업, 그리고 플랜트 사업, 뭐 부동산 운영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이나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 220% 그리고 190%씩 굉장히 큰 성장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없다가 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어제도 슈팅이 좀 나왔고 오늘도 일단은 상승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이제 목표치가 벌써 23%나 좀 달성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1년치 중에서 그리고 이제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계열사 뭐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런 곳에 공장의 신설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계열사들의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액 같은 경우에는 3조가 넘는 3조 1,5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계열사 현장의 공정률이 70%를 상회한 만큼 이 2분기 실적이 우리가 1분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제 5천억 정도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 건설 쪽이었어요. 근데 건설 쪽이 최근 들어서 20, 30대가 다시 부동산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실적들은 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주가들이 좀 잘 갈 텐데 지금 새롭게 이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ISND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근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백신 의약 그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생산 등을 주요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CDMO 또한 CMO를 통해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재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1,15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75%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아쉽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크게 남아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기업이 지난 4일에 그 미국 그 머크앤컴퍼니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코로나 백신 이외의 영역을 좀 확대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 이 기업은 5배에 이르는 2조 4천억 원의 2조 4천억 원을 향후 그 5년간 투자할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R&D 개발 그리고 또한 그 CGT라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살펴보자 한다면 최근에 5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들어왔던 이슈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의 경우엔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전략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마지막 종목으로 MK전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 그리고 2차 전지용 음극할 물질들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소재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딩 와이어, 솔더 제품 등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소재로서 활용이 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본등 와이어는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3위에 랭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외 고객사들로 본다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리고 OSAT 기업 등 140여 곡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그리고 MS, 구글 이런 기업하고도 다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8,000원 넘는 이런 상승이 좀 나왔다가 2차 전지들이 빠지면서 음극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료들이 조금 아쉽게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극할 물질을 이제 삼성 SDI 측에 승인을 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음극할 물질에 대한 이 제조 방법은 미국 특허를 취득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다시 어차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MK전자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골라드렸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마지막 종목인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사실상 그 매수가는 지금 현재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목표가가 좀 제가 보는 목표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대를 좀 지켜보자. 12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9,000원 이하시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보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고 중장기적인 전략 주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탑픽은 뭘까요? 네, MK전자 마지막에서 이렇게 드렸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를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9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역시 1차가 돌파를 하면 이제 전 고점 18,000원 선까지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부분들보다 연말까지 좀 길게 좀 끌고 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큰 수익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보시고 나머지 18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잘 넣고 추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들 더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